남편이 매일 밤 코 골고 옆에서 잠꼬대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잠이 잘 오시던가요? 매일 아침 남편 밥 차려주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텅 빈 가슴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마슈리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만요. 그 전에 키다리 아저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짓누르는 그 이야기, 이혼하고 싶은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특히 우리 60대, 70대 시니어 어머님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해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사연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겪으셨던 서러움과 아픔을 제가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 관계는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때로는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실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나 깊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 키다리 아저씨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 키다리 아저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70대 초반의 김순자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순자 여사님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셨어요.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12살 김순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오지 않으신가요? 70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더 이상 함께 살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실까요? 순자 여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했고 여사님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셨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줬으니 그걸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여사님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셨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은퇴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 집에 있는 남편은 하루 종일 잔소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밥은 언제 되냐?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집구석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심지어는 순자 여사님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며 집구석에 할 일도 없냐? 고 핀잔을 줬다고 해요. 밖에서 활동하던 남편이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겠지만 평생 집안일만 해온 여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서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대로 온 신경이 남편에게 가 있었을 테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어오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과거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아내를 자신의 부속품처럼 대하는 거죠. 순자 여사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젊을 때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 그래도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까 내 팔 자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옆에서 투덜거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요. 저에게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그저 밥 해주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남편의 하인이나 식모살이라도 하는 기분이에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채널을 돌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라도 보려면 눈치를 봐야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고 꾸짖기 일쑤예요. 평생을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너무나 서럽게 느껴집니다. 이 사연 정말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도 같은 명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쌓여온 배우자와의 갈등, 특히 나이 들어서 더욱 심해지는 무시와 존중 없는 태도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을 안겨주죠. 사랑과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순자 여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인 아픔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순자 여사님처럼 내 이름 석자를 잊은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지금 저 키다리 아저씨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성격 차이라는 추상적인 이유 뒤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남편의 소득이 끊기거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 후 퇴직금을 주식이나 코인, 심지어 도박에 탕진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큰 배신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저렇게 한순간에 날려버리다니. 이런 절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순자 여사님의 경우처럼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지면서 가계에 부담만 주는 존재로 전락할 때, 또는 평생의 저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남편의 빚 때문에 평생 살았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노년의 삶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아내분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남은 생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젊은 세대에게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큰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꼽히지만 황혼이혼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황홀에 접어들어 남편이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SNS를 통한 불륜이 늘어나면서 MG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배우자의 외도는 나이를 불문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절규는 듣는 저의 가슴마저 미어지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은 평생을 함께해 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황홍이에는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혼 사유는 바로 가정폭력 및 부당 대우입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등 정신적인 폭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순자 여사님의 남편처럼 하루 종일 잔소리와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도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시절에는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참고 살았던 여성들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까지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평생 맞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결심은 정말 오랜 인내 끝에 나오는 용기 있는 결정인 거죠.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매일 이어지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 살아가는 아내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이혼은 안 된다, 애들 얼굴 봐서라도 참아라 하는 말들이 오히려 이분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폭력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이견,
생활비 분담 문제 등 가족 구성원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손주 양육 문제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겨나기도 하죠. 며느리와의 고부 갈등에서 남편이 늘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며 아내를 외롭게 만들거나 혹은 사위와의 갈등 속에서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늘 다른 가족의 편에 서서 아내를 공격하거나 외면할 때 아내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 결혼 때문에 또 이렇게 시달려야 하나?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의 가치관 변화 및 독립욕구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죠. 자신의 꿈과 열정,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다.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순자 여사님처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았던 나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의 변화가 황혼 이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남편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사회적, 개인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여성들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개인적인 아픔과 오랜 갈등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키다리 아저씨로서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지혜를 공유해 드릴까 해요. 첫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잠시 떨어져 지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과의 거리가 생기면서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존재 없이도 내가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지,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나 부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는 거죠.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연금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황혼 이혼 시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나 퇴직금, 분할 청구 등 고려해야 할 법적, 경제적 부분이 많습니다. 무작정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부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혹은 더 이상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조언보다는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소소한 일자리라도 찾아보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한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금전적 여유를 넘어 정신적인 자유와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참고 사는 것보다는 비록 외롭더라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시선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키다리 아저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순자 여사님의 사연과 함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키다리 아저씨 채널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혼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다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키다리 아저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고맙습니다.